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우는 워렌 버핏의 단짝인 찰리 먼거는 11월 28일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버핏이 먼거 부회장의 조언에 따라 1972년 초콜릿 업체 시즈캔디를 인수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버크셔는 시즈캔디 투자를 통해 누적 2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박을 터뜨렸었죠. 버크셔 부회장인 찰리 먼거의 사고력을 훔칠 수 있는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고 당연한 말이네? 라고 넘긴다면 절대 나아질 수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훔쳐서 내 삶에 꼭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공을 한 것은 뛰어난 능력이 아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습관을 터득했죠.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뒤집어서 사고하는 습관 덕분입니다. 저는 과거에 공군 장교로 군 복무를 했었는데 주 업무가 기상을 모니터링하는 일이었어요. 공군에서 기상 상황을 살펴보는 일은 엑스레이를 보는 의사가 되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밤에도 기상 상황을 체크하기 때문에 제 동료들을 볼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으로 고독한 임무죠. 어쨌든 저는 이 일에 성과를 내고 싶었고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일럿들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파일럿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본다면 오히려 많은 파일럿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페리 사령부에 있었는데 이때 뒤집어서 사고하는 습관을 갖고 파일럿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주 원인을 찾았습니다. 비행기를 결빙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기름을 제때 넣지 않아서 부족하게 만드는 것,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코비 브라이언트 옆에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였을 겁니다.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 일화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수영을 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너가 원하는 만큼 수영을 해도 되지만 해변이 가까운 곳에서만 수영을 해라. 당연한 말이죠. 맞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문제가 될 일을 뒤집어서 사고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죠. 생각을 뒤집어야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풀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는 방식의 사고 습관을 유년 시절부터 해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인도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역시 뒤집어서 사고하면 됩니다. 역으로 인도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위험을 미리 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 둘 다 ROTC로 복무를 했습니다. 이때 꽤 괜찮은 사고 방법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포탄을 쏘는 방법이 인생에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포탄을 쏠 때 포탄을 딱 한 번 길게 쏴보고 두 번째는 짧게 쏴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목표를 타겟해서 쏘는 겁니다. 저는 포탄을 쏴본 실전 경험이 없지만 이 사고방식은 매우 유용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상황을 길게 본 후 단기적으로 상황을 짧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경험을 한 후 얻은 나만의 사고방식은 제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 가지 예를 말해 볼까요? 제가 젊은 변호사 시절에 고객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고객은 캘리포니아 남부 가장자리에 있는 언덕이 많은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죠. 에디슨 컴퍼니는 그 고객의 땅을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고객은 감정평가사를 고용했는데요. 고용한 후 땅의 비용으로 25만 불 정도를 받고 싶다고 감평사에게 부탁했죠. 그때 감평사는 얘기했어요. 땅의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2만 5천 불입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고객은 저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감평사가 땅의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저는 그와 대화를 했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감평사가 감정을 말도 안 되게 했다는 사실을요. 감평사는 본인의 이론에 치우쳐서
땅의 가격을 평가했었던 것이죠. 간평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로 지금의 가치만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미래의 가치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2차원의 생각은 똑같은 2차원의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간평사에게 얘기했어요. 3차원의 생각, 즉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만약 에디슨 컴퍼니가 제 고객의 땅을 렌탈하면 송전탑을 설치할 겁니다. 송전탑을 설치하면 땅의 본래 가치는 훼손될 거예요. 다른 땅들은 가치가 오를 건데 그럼 제 고객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해까지 감안한 금액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평사는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을 불러서 말했어요. 저 사람 당장 해고하라고. 그래서 다른 간평사를 고용했고 결국 60만 달러를 더 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에디슨 컴퍼니는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은 여러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론에만 매달려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땅이 미래에 얻게 될 가치를 보는 것은 기본인데 이걸 생각하지도 않는 기본도 안 된 간평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도 쉽게 사고하는 방식이 제 인생의 비결이라 할 수 있어요. 막다른 길이 나온다면 원상태, 즉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쉽게 생각하려고 해요. 이런 사고들이 하나씩 쌓여 축적되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역발상, 즉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뒤집어서 사고해보는 습관입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망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경쟁 업체와 트렌드를 분석하지 않고 매번 성공한 아이템들로만 사업을 운영하고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배우는 걸 귀찮아하고 원래 하던 관성대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내가 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저는 망할 확률이 현저히 적어질 겁니다. 이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정확히 내가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오히려 실패의 확률을 줄이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길게 그리고 짧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상황을 관찰한 후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역시 우물 안의 개구리였어요. 상황을 길고 짧게 견주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습관은 꼭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막히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기본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문제가 있나요? 저는 한때 너무 큰 번아웃을 경험해서 정말 무기력한 상태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뭘 해도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조차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체력이 회복되니 무기력을 어떻게 벗어날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운동하고 책 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기타 등등 여러 조언을 들었는데 말은 쉽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기력의 뜻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정신의학적인 진단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무기력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듯 무기력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압박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럼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를 맡아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아 무기력이 온다면 업무 분담을 요청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내 상황이 도저히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업무에 긍정적인 의미 부여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인생을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해봐요.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상 에고타르트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또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